안녕하십니까. 우리 철도교육솔루션스 대표 강사 레일웨이 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자격 취득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시험 과목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1교시에는 시험 과목이 교통법규, 저는 빨간 걸 좋아하니까 교통법규에 대해서 1교시 시험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2교시는 교통안전관리론, 그 다음에 철도공학,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인 열차운전. 선택 과목은 여러분들이 철도 운전만 있는 게 아니라 철도 신호, 철도 전기, 이렇게 초이스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여기 코렐이나 철도 공기업에 취업을 할 때 가산점이 부여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매력적인 자격 취득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한 이제 코렐 같은 경우에 취업을 하게 되면 여기 교통안전관리자에 대한 자격수당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력적인 자격이기 때문에 많은 도전을 제가 여러분께 요구드리며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미리 알아둬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자격에 대해서 응시 자격이 있는데 이 응시할 수 없는 결격 사유자가 있단 말이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 해서 잠깐 알아보면, 자, 결격 사유를 보게 되면 피성년후 견인 또는 견인인 자, 이렇게 돼. 뭐 질병이나 기타 질병으로 그 일을 할 수 없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은 전문가의 소견을 받아보고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검거 이상의 실형을 선고한 후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그리고 이 자격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취소 처분자 중에 아직까지 2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는 응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점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확인을 해 보시는 것도 좋다. 그렇다면 이 교통안전관리자 철도 이 면제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필기시험만 합격하고 기능시험은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면제되는데 철도란다. 교통법규는 이 면제에 대해서 해당되지가 않아요. 다른 과목들은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대학에서 석사 이상이라든가 대학원에서 B학점 이상을 동일한 과목으로 이수했을 경우에는 일부 면제가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자격 중에 취득한 것 중에 뭐 철도 차량 산업 기사라든가 우리 운전 면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어느 정도 면제가 부여가 되니까 그 점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는 것도 아주 좋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격 사이트를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 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 과목별 공부를 어떻게 해야만이 빨리 철도 교통 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과목이라든가 범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교통법규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알아볼까요? 자, 교통법규 내 시험 과목 및 범위는 자, 우리 교통안전법에서 20문항이 출제가 돼요. 그리고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이라 했는데 줄여서 이제 철도산업기본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와 철도안전법을 좀 묶어가지고 30문항이 출제가 돼요. 근데 요새 이제 트렌드가 어떠냐면 우리가 철도교통안전관리자다 보니까 이 교통안전법보다는 요 두 개의 법에 대해서 약 50% 정도의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다.
이 점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이게 공부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물론 정답이 있죠. 저희 철도 교육 솔루션스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찾아서 강의를 듣고 이해하고 개념이 파악이 된 후에 그래서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그 공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이 가점도 부여되고 코레일 등의 취업이 되면 수당도 지급받고 일석이조죠. 네. 자, 그러면 철도 교통안전관리자 과목 중에 교통안전법에 대한 공부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이 교통수단의 종류, 교통안전법에는 주로 이제 도로와 관계된 그러한 교통안전법인데요. 종류라든가 교통시설, 예를 들어서 우리 철도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으로 우리가 이 운영이 되고 있죠. 전철, 시설, 신호, 통신 있듯이 도로에도 교통시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교통체계하고 지침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조금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전법에 저희에서 하고 있는 강의를 들으면서 개념 파악을 하고 대략 3번 정도 읽고 난 후에 여러분들이 혹시 가지고 있는 이런 기출 문제집을 선택해서 풀어봄으로써 여러분께 이 교통안전법의 강의를 마스터할 수가 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막 읽게 되면 3번이 아니라 한 100번 정도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3번, 많게는 한 4번, 5번 정도 읽게 되면 여러분의 여기서 해당되는 종류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체계의 지침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점 여러분 명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교통법규에 대해서 이제 그 2번째 과목이죠. 하나를 교통법규라고 보는데 2번째는 우리가 철도의 층이 시설과 운영이 분리되는 그런 기본법이었죠. 철도 산업발전 기본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좀 보면 이 철도 안전법과 유사하게 공부하면 되겠지만 철도에 대한 정의, 시설,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죠. 우리 교통도 교통시설, 종류, 그 다음에 차량, 선로.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철도는 이 시스템으로 이게 모든 것들이 운영되거든요. 크게 보면 중간에 이 차량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면 차량을 중점적으로 해서 하늘에는 뭐예요? 전차선이 있죠. 그래서 전력 시스템. 그리고 땅에는 뭐가 있어요? 선로가 있죠. 선로. 선로는 뭐예요? 시설이죠. 시설 시스템이 있단 말이죠. 선로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차량이 뭘로 보고 움직이죠? 그렇죠. 신호. 이 도로에도 우리가 앞에 있는 자동차가 신호를 보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철도도 마찬가지 신호를 보죠. 신호가 좋다? 나쁘다? 누구랑 통화해야 됩니까? 가까운 역의 역장이라든가 관제사하고 통화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통신. 신호하고 통신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이런 신호통신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뭐가 필요하겠어요? 철도 차량 시스템을 중심으로 해서 전력 시스템, 신호통신 시스템, 시설 시스템, 또 하나가 뭐가 있겠죠? 역 설비 시스템. 역. 여러분들이 이 여행을 하거나 철도를 이용하려면 우리가 서울역이라든가 역에 가죠. 역에 가면 뭐가 있어요? 역에 있는 물론 여러분들이 자주 가는 편의점도 있겠지만 승강장에 승강장도 있고 모든 역 설비들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티켓을 구매하고 차량에 탑승하면 우리가 철도 종사자가 운행을 하는 그러한 철도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이 시스템이 거의 여기 다 들어있어요. 시설, 차량, 선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앞쪽에 있는 총칙이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되거든요. 여기 산업발전안전기본법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반드시 좀 앞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총칙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은 이제 저희 이 강사님을 통해서 이제 강의를 듣고 이 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를 통해서 이 교재는 여러분들이 법제처나 그 다음에 우리 인터넷상에 들어가 보면 그 법을 딱 검색해서 들어가면 거기서 다운로드 받아서 이게 쓸 수가 있어요, 이건. 교통안전법이라든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라든가 철도안전법들은 법제처나 국토교통부나 우리가 검색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교재로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교재를 확보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칙에서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명심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면 이제 우리가 철도 산업의 시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설 관리 등 범위가 적단 말이죠. 여기서 범위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강의를 듣고 기출 문제 위주로 이거는 좀 공부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방법 중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우리가 교재라든가 강의를 좀 듣지 않고 무조건 기출 문제집만 가지고 공부를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못하는 거예요. 어떤 교재든 간에 교재에 대해서 충분하게 내가 이해하고 개념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들어가게 되면 틀린 것은 맞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해야지 무조건 우리가 옛날 말로 일본 말이지만 좀 죄송스럽지만 무대뽀란 말이 있잖아요. 총 없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면 죽음이다. 표준 교재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습득을 하고 문제집으로 들어가야 된다. 문제집을 들어가고 난 다음에 풀면서 약간의 요약 노트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좀 써가면서 공부하는 방식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다.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한번 가지고 가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철도안전법이죠. 요새 이 철도안전법에 대해서는 철도교통안전관리자에서 약 50% 이상이 출제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철도안전법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2004년 10월 22일에 우리가 제정 공포가 됐잖아요. 그래서 철도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고 있기 때문에 철도교통안전관리자라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철도의 각 분야별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 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 법 중에 하나입니다. 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좀 알아보면 자, 철도안전법은 철도 우리가 차량 면허를 취득하는 과목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빨리 시작해서 우리가 안전법을 좀 강의를 듣고 나면 굉장히 좋은 조건이 발생이 되는데 첫 번째는 혹시라도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 우리가 제2종 전기 차량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철도 차량 운전면허 교육훈련기관에 다시 말씀드리면 철도 아카데미에 입교하기 위한 선발고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리하고 두 번째, 나중에 여러분들이 면허 시험 볼 때도 유리하고 지금 교통안전관리자 자격 획득에도 유리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과목은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안전이기 때문에 안전계획이라든가 우리가 철도안전법 7조에 있죠. 철도안전관리 체계라든가 그 다음에 내가 그 안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또는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적성이 맞는지 또 신체는 맞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쭉 살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법의 총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앞에 서두 부분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데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각종 우리가 이제 과징금이나 과태료, 벌금, 처분 기준. 굉장히 헛갈리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법에 있으면 차량 운전면허 종류는 우리나라에 6가지가 있어요. 뭐, 우리가 고속에서부터 제1종, 2종, 디젤, 뭐, 그 다음에 철도 장비, 노면전차.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6개 면허가 있고, 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굉장히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교육훈련 과정은 시간. 여러분들이 훈련기간 들어가면 맨 처음에 신체 측성검사 합격하고 교육훈련기간에 들어가면, 면허 교육훈련기간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교육을 이수를 하겠죠. 이수를 하게 되면 나중에 필기 기능시험으로 가는데 그 교육을 이수할 때 면허 종류별로 얼마만큼의 필기, 기능, 여기에 대해서 시간을 가지고 강의를 받느냐, 교육 과정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네,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파악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면허 갱신, 10년마다 우리가 갱신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여러분들이 철도 안전법에서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해서 이 철도 안전법은 여러분들이 우리 강사를 통해서 이 좀 강의를 듣고 조금 이해하고 개념 파악을 좀 해야 된다. 왜냐하면 철도라는 것은 좀 생소하기 때문에 여기 강의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철도에 대해서 기관사 경력이 있거나 안전 경력이 있는 그러한 유능한 우리가 강사거나 교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잘 듣고 그 다음에 반드시 표준과 강의를 듣고 기출 문제 쪽으로 들어가야 된다. 다시 한 번 더 제가 여러분께 강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 이어서 우리 철도 안전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 중에 우리가 면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4장, 7장은 우리가 면허 이 필기 시험에서 나오질 않아요. 여기도 보면 우리가 이제 안전과는 조금 뭐 안전 쪽에도 속하지만 차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제외를 해도 된다. 여러분 부담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면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4장, 철도 안전법 4장, 7장은 지금 시험 문제에서 제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부담을 덜 드려도 여러분 된다. 이렇게 드릴 수가 있고, 철도 안전 전문력 관련법은 제외도 된다. 이렇게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법에 내재된 벌칙,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준. 벌칙은 반드시 공부해야 돼. 왜냐하면 이 교통법규라든가 철도 안전법이라든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과태료, 과징금, 벌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면 뭐 무기징역 뭐 이런 쪽으로 있잖아요. 몇 년. 그 기준이 있거든요. 이 기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시험 문제에서 우리가 보통 6문제 이상은 출제되는 걸로 평균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무조건 강의를 잘 듣고 여러분 걸로 만들어 줘야 된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통안전관리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보면 이게 바로 이제 2교시 이제 되겠죠. 예를 들어서 1교시에는 우리가 교통법규를 통해서 교통 관련된 법, 그 다음에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그 다음에 철도안전법에 대해서 우리가 총 50문항을 가지고 여러분께 이제 시험을 봤죠. 2교시에는 교통안전관리론, 이것도 주로 도로에 해당되는 부분들이에요, 법이. 그래서 이 도로 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인적인 사고, 이 범위를 통해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안전관리 일반과 교통사고의 본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관리론은. 해서 공부하는 방법은 철도보다는 도로 분야에 가까운 법이에요.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교통안전관리론에 대해서 용어, 그 다음 목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원칙, 그 다음에 1, 2차 자료 등
평가나 수칙 등에서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암기를 좀 많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암기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렸지만 철도교통안전관리자는 우리가 기능시험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모든 게 필기시험만 합격하면 자격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조하지만 한 번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강의를 듣고 개념 파악이 되면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친구들끼리나 이렇게 스터디 방식으로 공부하면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이 과목들이에요. 그 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의 본질은 교통사고란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통사고 쪽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강의를 좀 잘 들어주십사라고 말씀드리고, 우리가 철도라든가 도로에 대해서 이렇게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음주운전 상태, 피로한 상태에서 운전자의 특성, 교통사고의 원인이 뭐라든지, 도로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인적 요인, 충돌 형태, 자동차 사고의 충돌 역학. 철도도 우리가 표지가 있죠. 역행 표지가 있고 사고간 표지가 있듯이 이 도로에도 그 표지들이 있단 말이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출제하니까 교통안전관리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개념을 파악해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기 때문에 좀 범위가 있기 때문에 5번 정도는 반드시 강의를 듣고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범위는 좀 넓지만은 이 난이도는 좀 낮아요. 읽어보게 되면 강의를 듣고. 그래서 여기 기출문제 난이도는 굉장히 낮다. 그렇게 출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되고요.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철도공학. 우리가 이제 철도공학이라니까, 엄청나게 어려울 것 같죠? 여러분.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철도공학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게 학부에서 엄청나게 재료공학, 구조공학을 공부하고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운전면허 공부하는 그 내용 과목 중에 거의 일부분, 그리고 철도 시스템에 대해서 거의 일부분만 출제되기 때문에 강의를 어느 정도 듣고 이해를 한다면 충분하게 그 문항들을 맞출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 과목은 여러분들이 면허 과목 중에 하나인 운전 이론 일반이 있죠. 여기서 열차의 저항은 우리가 굉장히 출발 저항, 주행 저항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고요. 견인력, 끄는 힘이잖아요. 어떤 힘 있는 동력차가 객차나 화차를 끄는 그런 힘. 그 다음에 제동력. 우리가 기차는 하급에 내리막길 내려갈 때 감속하거나 세워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동력을 발휘해야 되겠죠. 그래서 속도가 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운전 이론에서는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정비례, 제곱에 대한 이런 것들이 없어요. 해서 비례, 반비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인출법. 여러분들 인출법은 어떻게 됩니까? 쫙 당기는 힘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가 나오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설명을 해 드리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철도 시스템 중에, 철도는 아까 시스템으로 운영이 된다고 그랬죠. 그 중에 우리가 철도공학은 토목 분야,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시설, 이 부분에서 나오는데 대부분 여기는 터널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서 문제가 출제된다. 이것도 여러분 운전 이론 일반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공학 그러니까 힘들게 생각하거나 어렵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여기까지 강의하고 다음 시간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나, 그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